외형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피부가 되게 까맣다 또는 손등에 털이 많다, 짐승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이고요. 워낙에 운동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레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바닷가, 수영장, 계곡에 사는 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여행 가서 내내 일주일 동안 물놀이로 하다가 왔어요. 약간 짐승이네요. 짐승남 같은 거. 방금 좋아하시는- 삭제 못할 뻔했습니다. 아 짐승가 제가 말하는 진짜 그 짐승이 아니라 약간 짐승남 같은 나 약간 이런 사람이다. 와 이런 느낌인 거네. 안녕하십니까 세모 신주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인 애견남과 테토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애견남과 테토남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애견남의 입장을 맡은 세모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토남 대표 세모 서원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테토 애견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게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테토에겐 성격 유형은 인간의 연애와 성격 유형을 분류한 인터넷 밈입니다. 여기서 테토와에겐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줄임말로 성 호르몬에 따른 특징을 토대로 분류한 방법입니다. 단 혈액형 성병론과 비슷하게 유사 과학에서 기반한 인터넷 밈으로 과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애견남과 테토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견남은 행동적, 사회적 특성에서 여성 호르몬의 자질이 강하게 드러나는 남성을 지칭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진우님께서 보셨을 때 본인에게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타당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애견남의 특성으로 감성적이고 뭔가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제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공감을 잘합니다. 그리고 몰입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잘 몰입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친구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울기도 하고 제가 먼저 우는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부분이 때로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때는 친구들이 공감해주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좋은데 또 단점으로는 너무 몰입력이 좋다 보니까 쉽게 동요되고 또 어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이제 너 되게 애견남 같다 이런 소리 되게 자주 들으시나요? 네, 저는 보통 애견 테토와 관한 주제가 대화 속에서 나오면 네. 저는 보통 애견이라고 다들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분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애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은 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또 애견의 특성 중에 하나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문화 예술이라던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일단 음악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저는 보통 음악을 들을 때도 가사를 항상 음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가사를 들으면서 또 가사를 보면서 또 몰입하고 그 상황을 떠올려고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성이 애견과 테토의 특성이 연애할 때도 되게 잘 드러난다고 해요. 그럼 혹시 뭐 연애할 때 이런 애견적인 특성이 나타나시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섬세하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래도 비교적 빨리 알아차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대방한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근데 이제 좀 강단 있는 조언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감보다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지나치게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저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진우님 말 들어보면은 살짝 애견남은 F의 성질이 좀 강한 것 같다고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MBTI에서 F 90%죠. 오.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제가 느껴도 이게 애기는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남성을 아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얘기를 듣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되게 감정이 풍부하고 뭔가 감성이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애견남한테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테토남은 사회적 특성에서 남성적인 자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원지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테토남들의 특징으로는 공격성과 사냥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당장 얘기를 해야지 속이 풀리는 편이고 저에 대한 비난 같은 것들을 참지 않습니다. 비난을 참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는 순간 다 물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물기 싫어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좋아하는 여성이 겹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사수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말로 이렇게 예쁜 말로 뭔가를 포장하기보다는 직접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직장 앞에 가서 기다린다거나 뭐 하나라도 마실 거라도 들고 나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서 제 옆에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애견과는 반대로 애견은 좀 감성적이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여기는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부딪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테토남에게 나타나는 패션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연애 스타일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패션 부분에서는요. 네. 주로 운동복이나 활동복이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셔츠를 입고 있지만 이런 같은 셔츠도 색깔별로 구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그냥 이런 촬영장을 올 때도 추리는데 보이시겠지만 슬리퍼를 신고 그냥 오는 편이고요. 지금 끼고 있는 팔찌도 메탈 팔찌인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외형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피부가 되게 까맣다 또는 손등에 털이 많다, 짐승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이고요. 편하게 운동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레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바닷가, 수영장, 계곡에 사는 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여기 가서 내내 일주일 동안 물놀이만 하다가 왔습니다. 약간 짐승이네요. 짐승남 같은 거. 아, 좋아하시는- 얘기할 뻔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진짜 그 짐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남 같은 나 약간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 거네, 그렇죠? 네, 좋다. 이것도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남 신경을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냥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애견남과 테토남의 대략적인 성향과 스타일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자료는 이제 인터넷에서 애견, 테토 논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연애 먹이사슬 그림입니다. 먹이사슬 형태의 고리로 연애 감정이 순환한다는 이론인데요. 두 분께서 이제 보시기에 본인의 실제 이상형과 또 경험에서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테토녀를 좋아하는 거. 왜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성격이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고 좀 삥 둘러 얘기하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애견남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크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테토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 이제 또 여자친구, 상대 입장에서 확 잡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테토녀가 제 이상형과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애견남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좀 절제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내 테토녀가 조금 더 본인에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 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테토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분들이 이제 이상형에 가까운지. 일단 옷 입는 스타일도 원피스나 치마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애견녀 분들이 이렇게 입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뭔가 공주님처럼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 이끌어 줄 테니까 우리 공주님은 그냥 따라 먹어라,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도 제가 좀 투박한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자분은 세심한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테토남과 테토녀가 만났을 때 뭔가 좀 마음이 건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의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테토남에게는 애교가 많고 좀 이렇게 활발하고 예뻐서 조잘조잘 좀 떠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애견의 성향이 강한 여성분이 있어야 좀 뭔가 대화를 좀 활기가 넘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테토녀를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되냐면 애견녀들이 저의 무심한 부분을 보고 떠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뭔가 연락 같은 걸 해도 예를 들면 그런 밈이 있어요. 근데 우울해서 머리 했어 라는 밈을 아시나요? 네, 알죠. 거기서 저 같으면 어떤 머리 했어?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애견녀들은 좀 실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우울했는지를 좀 물어봐주고 그거부터 보여야 되는데 내 머리부터 신경을 쓰니까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울했어? 라는 말이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애견녀를 좋아하지만 애견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두 분께서 애견남과 테토남의 특성과 그리고 연애 먹이사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토론의 총평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애견남의 입장으로 정식적인 애견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대화를 해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느끼고 또 제 성향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견남과 테토남의 좋은 점들만 조합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고 싶고 또 애견남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테토남 입장에서 오늘 토론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테토남 대표로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애견남이나 애견녀에 대한 입장을 좀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먹이사슬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애견남과 애견녀, 테토남녀, 테토남녀 이런 부분이 먹이사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각자의 매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애견남과 이제 테토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 주제는 이렇게 좀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스몰 토크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밈에서 유래된 감사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미있고 심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견 대표를 맡은 세모 진우, 테토 대표를 맡은 세모 원진, 네, 토론의 진행을 맡은 세모 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